이번 주제에서는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여 민족을 통합했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여러 번 있었지만 고려는 이를 잘 극복하고 활발한 대외 교류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고려를 세우고 외세의 침입을 극복하는 데 활약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또한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고려의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 말에 귀족들의 왕위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해지자 지방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인 호족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호족이란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활동한 지방 세력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을 다스렸던 그런 세력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합니다. 여러 호족 중에서 세력을 키운 견훤이라는 사람과 궁예라는 사람은 각각 나라를 세웠는데요. 견훤이 세운 나라는 후백제이고 궁예가 세운 나라는 후고구려입니다. 이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후자는 뒤후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나라 이름을 정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처럼 신라 말에 나라가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나뉜 상황을 우리는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뒤에 나온 삼국시대다라는 이야기겠죠. 왕건은 지금의 개성인 송악 지방의 호족으로 궁예가 세력을 키우자 궁예의 신하가 되어서 후고구려의 건국을 도왔습니다. 그는 후백제와의 여러 전투에 참여해서 뛰어난 공을 세웠는데 특히 이 송악 지역에서 나주 지역으로 진격을 해서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양쪽에서 후백제를 압박할 수 있는 그 후에 궁예가 신하를 의심하고 죽이며 일부 호족들을 억압하자 신하들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은 옛 드라마였던 태조왕건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한때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백제가 견훤의 자식들 사이에서 왕위 다툼이 일어나서 즉 누가 왕이 될 것이냐를 갖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힘이 약해졌고요. 견훤이 결국에는 고려로 귀부라고 해서 일종의 항복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려가 승기를 잡아서 몇 년 뒤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본 신라도 스스로 고려에 항복했고요. 결국 고려가 후백제까지 물리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왕건은 불교를 장려해서 사람들이 불교를 믿도록 힘을 북돋아주었고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힘을 썼습니다. 내던 세금의 3분의 1까지만 내도록 줄여줬다는 기록이 있네요. 또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지방 곳곳을 다스리고 있던 호족들을 적절히 견제하면서도 존중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호족들과의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29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자 발해의 유민, 즉 발해의 백성들을 받아들였으며 북쪽으로도 점차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여기 태조 왕건 청동상을 보시면 왕건이 황제가 쓰는 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이 황제가 쓰는 관인데요. 이를 보면 고려가 황제 국가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 국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알아보려면 황제와 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황제는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아주 하늘과 연결된 높은 권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황제를 부를 때는 폐하라는 말을 사용해야 했고요. 황제에게는 만세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세까지 만년을 살라는 의미겠죠. 반면에 왕은
황제보다는 권위가 낮은 호칭이에요. 자, 다른 사람이 왕을 일컬을 때는 전하라고 불렀고 천세라는 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황제에게 얘기했던 만세보다는 더 낮은 등급의 말이겠죠. 자, 그래서 고려는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했어요. 자, 우리끼리는 황제라고 칭했는데 외국하고 교류할 때는 상대 국가, 자, 어떤 나라와 교류할 때냐에 따라서 황제라고 하기도 했고요. 왕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려가 다른 나라를 상대할 때 황제나 왕 중 어떤 말을 사용했냐는 그 나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궁금한 학생들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왕건과 호족의 관계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건은 궁예의 신하였다가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세금을 줄여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힘을 써주면서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펼쳤고 호족들에게도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왕건은 이런 호족들을 견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인데요. 부인이 2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 싸우지 않고도 그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겠죠. 자,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자, 왕건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많은 자식들과 이 자식들의 외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호족들, 힘을 갖고 있는 호족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좀 더 찾아보시면 고려의 역사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을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본 왕건의 여러 정책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